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동산이 있었고 사과나무가 많았고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뉴턴이 그 동산에 가서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트 칼리지는 좋다. 학생은 트리니티 칼리지 학생이지만은 사과는 우리 사과다. 말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통과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과는 아마 틀림없이 우리 학교에서 본 것 같습니다. 땅땅땅땅 하니까 이 학교에서는 자존심 세잖아요. 30개 칼리 중에서, 그죠? 각자 재단도 운영하고 자존심이 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사과나무가 없는데 그럼 그 사과는 어디서 봤을까? 트리니티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 어떻게 반응해야 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딱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데? 뉴턴의 고향에 가보세요. 집 앞에 사과나무 깔려 있어요. 좋다고 박수 치면서 딱 가보니까 정말 집 앞에 사과나무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공부합니다. 뉴턴의 집 앞에 가보세요. 사과나무 깔려 있어요. 그 사과 맞지? 당신네 사과 본 거 아니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칼리지는 좋다 말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가보자. 가보니까 정말 사과나무 많거든요. 그리고 큰 사과나무인데 거기서 가지치기한 사과나무 있어. 그 사과나무 한 그루 파왔어. 그리고 심어 놓았어. 그 밑에다가 팻말 달았어. 뉴턴의 고향에서 가져온 사과나무라고 팻말을 딱 달아놨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 뉴턴을 끌어들이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사과나무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우리도 그럼 사과나무 갖다가 심어 놓읍시다. 그래, 뉴턴의 고향에서 사과나무 또 하나 똑같이 심어 놨어요. 크기가 비슷해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그 크라이스트 칼리지 사과나무는 죽어버렸어요. 제가요,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기 남쪽에서 브라이턴인가 범버스인가 청년들이 한 20명 올라왔어요. 이 사과나무를 열심히 설명하고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먼저 갖다 놓은 사과나무 보러 가자고 딱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황당한지. 마침 거기에 가드너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땠냐니까 죽어서 파버렸어. 근데 마침 제가 갔을 때는 판 흔적이 있어요. 판 흔적이. 그것이라도 제가 지금은 사진을 증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없었으면 너무 허망할 텐데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대에 심어놓은. 저쪽에서 자꾸 아닌데 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시비 걸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가 하나 기념으로 심어놓자. 이렇게 해서 기념수로 심어놓은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8세가 형수하고 이혼 문제로 새로운 교단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성공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 이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캐톨릭하고 결별을 하고 너무 캐톨릭이 밉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수도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수도원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딱 하나 남긴 거, 이 캠브리지, 이 트리니티 칼리지, 이것이 수도원이었어요. 웅장하게 지어진 수도원. 이 수도원만은 제발 부수지 마십시오. 왕비가 간청하고 간청해서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헨리 8세가 공헌자로 딱 서 있습니다. 부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 또 기념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드워드 3세입니다. 여러분들 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분들은 밑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을 가서 보십시오. 저는 지금 비피하기 위해서 이리 와 있고. 자, 에드워드 3세가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3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자, 저거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아들이 4명. 저거를 보세요. 저걸 보시면 됩니까? 에드워드 3세 문양이 있잖아요. 문양 옆에 쭈루룩 네, 있잖아요. 예, 보입니까? 6명. 6명이죠? 예, 아들이 6명입니다. 아들이 6명인데 왜 하나는 하얗게 있어요? 기념할 만한 것이 없어요. 너무 유아 때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얗게 이렇게 나눴어요. 뭐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저도 제일 처음 볼 적에 왜 떨어져 나갔지 이랬는데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기념할 것이 없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왼쪽에 이쪽에 보면은 또 뭐가 하나 있어요. 흑란초가 있는 사람이 있죠. 흑란초 2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죠. 안 보입니까? 예. 저 흑란초 받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흑태자예요. 흑태자. 왜 흑태자라고 하느냐? 세자로 책봉 받았는데 아버지가 죽기 1년 전에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일컬어서 흑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흑태자가 죽었고 또 유아 때에 죽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생존한 사람은 누굽니까? 4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4명이 이제 아버지 에드워드 3세가 죽고 나면 왕관을 수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저 흑태자 밑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10살이라. 그래서 이제 5명 중에서 왕관을 씌워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왕관을 저 에드워드 3세가 씌우겠어요? 예. 에드워드 3세가 누구에게 씌우냐 하면은 흑태자의 아들, 손자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4명의 삼촌의 눈에서 어때요? 불이 확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 조카를 갖다가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때가 왔어. 그래서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세 번째 아들이 일어나요. 세 번째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흑태자의 아들, 그 당시에 이제 왕의 칭호가 뭐냐면 에드워드 2세예요. 리차드 2세, 죄송합니다. 리차드 2세예요. 리차드 2세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혀요. 그래가지고 헨리 4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 넘어와요. 헨리 5세로 넘어옵니다. 헨리 6세로 옵니다. 이거 안에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계속되는 것은 오한이 없이 아들의 아들이 왕관을 물려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헨리 4세, 헨리 5세, 헨리 6세까지 왔어요. 근데 헨리 6세 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헨리 6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자주 했어요. 나는 한 나라의 왕관을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관을 씌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밀려나요. 사람들에게. 그때 왕가가 두 왕가로 쫙 쪼개져요. 하나는 무슨 왕가? 요크 왕가. 하나는 무슨 왕가? 흑장미, 백장미 전쟁, 장미전쟁, 30년 전쟁 들어보셨죠? 그죠? 예. 랭카시가와 요크가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헨리 1세, 4세, 5세, 6세는 어느 가에 속해 있었냐면 랭카시가에 속해 있어요. 흑장미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헨리 6세가 좀 정치는 좀 그렇고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대적들, 이 요크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헨리 6세를 몰아내버립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쫓겨가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다시 그 요크가에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이제 에드워드 3세가 돼요. 4세가 돼요. 에드워드 4세. 에드워드 4세가 되는데 쫓겨났던 헨리 6세가 다시 와가지고 에드워드 4세를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니까 이제 랭카시가 다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크가에서 또 기회를 보다가 또 밀어내려고 해요. 밀어내려고 하는데 에드워드 5세를 딱 올리려고 하는데 같은 집안에서 삼촌이 일어나가지고 에드워드 5세를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리차드 3세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한국의 수양대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수양대군 누구요? 리차드 3세.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희극 소설가 누굽니까? 셰익스피어가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 조카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그 사람을 죽이느냐면 헨리 7세가 죽여요. 그리고 헨리 7세가 이제 가문을 통일하면서 30년 장미전쟁이 끝나고 가문이 무슨 가문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건축 봤잖아요. 그죠? 튜더 양식. 튜더 양식. 튜더 가문이 세워집니다. 헨리 7세가 튜더 가문을 세우고 튜더 양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고요. 위에 헨리 8세를 한번 보세요. 자, 지구본하고 십자가가 달려있고 콜이 달려있죠. 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지팡이잖아요. 에스더에게 밀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세요. 그 헨리 7세가 좀 교만하잖아요. 그죠? 예.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자기 오른손이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자기도 통치한다는 건데 손이 낮아지는데 약간 높잖아요. 교만해요. 또 그리고 하나 보세요. 하나는 금장색이고 하나는 나무 색깔이죠. 처음에 만든 것은 금장 색깔입니다. 그런데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금장색은 없어져 버리고 책상 다리를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렇게 꽂아놨을까요? 이거 옷이 작네. 네. 자, 저 책상 다리를 꽂아놨는데 어떤 학생이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형수도 부인도 2사람이나 죽이고 헨리 8세가 매독으로 죽은 거 잘 모르시죠? 그죠? 물론 이제 정치 희생자입니다. 사실 헨리 8세도요 자기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 사람 이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가 정말로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에 결단하고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헨리 8세도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많은 오명을 남기고 했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한 학생이 헨리 8세 저러면 안 돼 하고 몰래 올라가 가지고 또 책상 다리를 꽂아놓고 금장새 코를 빼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해가지고 잡아라 했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두자 해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5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책상 다리도 과하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썩은 물을 하나 꽂아놨어요. 저 책상 다리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 날도 바깥 뒤집었는데 이 사람은 좀 어설프게 했던가 봐요. 그래 들통이 나가지고 그 사람 잡히고 너 책상 다리 어디다 버렸느냐. 그 버린 책상 다리 다시 가지고 꽂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문화는 이렇습니다. 보존하는 원칙. 우리 한국은 더 잘 만드는 거, 더 새롭게 만드는 거. 그죠? 영국 사람들은 역사를 잘 보존하는 거. 보이죠, 그죠, 이제? 예. 그래서 책상다리를 딱 꽂아놨어요.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에, 책상다리 저것도 과하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드르륵 올라가지고 뭐 만들어 놨겠어요? 자전거 펌프. 요즘은 그 자전거 펌프 잘 못 보시죠, 그죠? 예,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저기다 꽂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발톱 뒤지는 그 사람도 잡혔어. 그래가지고 역시 저 순환의 책상 다리는 여전히 저기에 꽂혀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헨리 8세가 아직도 여전히 써 있습니다. 자, 가십시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혹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옛날 사람이죠. 경제학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누구일까요? 이름 아담 스미스는 아니고요. 예. 예. 여러분들이 한번 또 알아보세요. 저 이름도 비슷하게 써져 있는데 숙제를 이제 드려야 공부를 하니까 그냥 땡 하면은 학습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훌륭한 학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공부할 적에는 저 사람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었죠. 꽤 유명했습니다. 악한 양을 구축한다. 자, 숙제 하나 더 드렸습니다. 숙제 2개 드렸습니다, 오늘. 한 사람 또 있죠. 저 사람은 하비입니다. 하비인데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인체의 혈관 구조, 피가 어떻게 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일 최초로 알아낸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신이 아니면은 어떤 존재가 우리 몸에서 돌아가게 만든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이태리에서 계속 나온 논리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 하비가 사람 몸에서 이제 이게 혈관 서클을 돌리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삼투압 원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이 신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인체 구조에서 이게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됐는데, 저 학생이 어디에서 공부했느냐면 바로 이 학교. 이 학교가 무슨 칼리지냐 하면 우리 등 뒤에 있는 이 학교가 곰빌 앤 키즈 칼리지입니다. 곰빌 앤 키즈. 예. 그럼 이름이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곰빌이 세웠습니다. 곰빌이 세웠는데 학교가 운영하는데 저장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학교 출신인데 의사였는데 밀라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신이 좀 서포트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키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다 내 이름 넣어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이름을 넣는데 곰빌 앤 키즈 칼리지. 근데 키즈는 원래는 스펠링이 어떻게 되면은 카이우스예요. 카이우스. 그래서 곰빌 앤 카이우스 칼리지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막달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읽는다고 했죠? 모들린을 읽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기 카이우스가 아니고 키즈라고 읽습니다. 키즈. 그러면 이제 곰빌 앤 키즈 하면 길잖아요. 그죠? 이름이. 그럼 이것을 단축해서 읽을 적에는 뭐라고 읽겠어요? 예, 단축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키즈 칼리지. 원래 세운 사람은 곰빌인데 곰빌은 밀리고 키즈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예.
건빌이 아마 속 많이 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누가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호킹 박사.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호킹 박사 보면은 그 아시죠? 그죠? 그 저기 전동차 타고 이렇게 다니고 컴퓨터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제 그분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스토리도 많이 있었죠. 그죠? 부인에게 막 학대당하고. 근데 그 부인이 처음에는 누구였냐면 친구의 와이프였는데 너무 호킹이 이 어렵게 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 호킹을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호킹이 돈이 많고 하니까 그거 노리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등등 뭐 이야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전차 보셨죠? 불의 전차. 불의 전차 스토리가 또 여기하고 관계됩니다. 자, 불의 전차 두 주인공이 있죠. 한 사람은 에릭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럼 에릭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특별하게 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어가지고 파리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1924년이죠. 파리 올림픽 나가지고 딱 이제 예선 출발할 때부터 뭡니까? 주일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영국에서 막 왕자가 찾아가고 많은 사람 찾아가서 제발 영국 나라를 위해서 뛰어달라 하니까 딱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한 나라를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만국의 왕을 위해서 나는 뛰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딱 거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금메달을 땁니까? 아브라함이 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따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누구와 경쟁하기를 원했느냐면은 에릭하고 경쟁하기를 원했거든요. 다른 외국 선수들보다 에릭이 항상 자기도 잘 뛰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자, 에릭의 뛰는 목적, 아브라함의 뛰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에릭의 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뛰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 그렇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막 유대인이 막 이렇게 억압당했잖아요. 유대인이요, 여기에서 한때는 아주 틀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게 1280년대인데, 1280년대 유대인들이 여기 상권을 장악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축출 당했어요. 완전히 쫓겨나고, 그러다가는 완전히 해외로 다 추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한번 이렇게 가면은 엄청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명예를 좀 회복해야 돼.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에게 금메달을 따는 기회를 주었지만 에릭에게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m에서 뭘 땁니까? 동메달 따죠. 그리고 400m 뭘 땁니까? 금메달 다시 따죠. 그런데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게 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엮여 있는 학교가 바로 이 건비된 키스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꼭 예화를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비된 퀴즈에서는 3개 문이 있어요. 3대 문이 있어요. 3대 문. 제일 첫 번째 출입문이 뭐냐? 겸손의 문입니다. 겸손의 문. 중간에 두 번째 문이 뭐냐? 덕의 문입니다. 덕.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이 뭐냐? 영광의 문입니다. 겸손으로 출발해라. 겸손으로 시작해라. 이루어가면서 반드시 덕을 세워라. 성경에서 바울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덕이죠.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덕을 위해서 해라. 덕. 그래서 덕을 세우면 결국은 어디에 이릅니까?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면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대 문이 있습니다. 자,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휴밀리타티스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휴밀리티죠. 휴밀리티. 겸손입니다. 겸손.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무슨 문이 있다고요? 더 virtuous. 그 다음에는 무슨 문이 있다고요? 영광. honoris. glory. 영광의 문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출발해라. 덕을 세워라. 그러면 영광이 이른다.
여기가 시장터잖아 이거죠. 시장터. 이 마켓 시장터인데 이 터가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에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있었고 여기에서 누가 부관 참시를 당했느냐니까 마틴 부처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칼빈주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부처가 여기에서 화형을 다시 당했습니다. 부관 참시. 그래서 마틴 부처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 무덤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틴 부처를 기념하는 것은 세 가지 연일이 있죠. 출생한 날, 처음 죽은 날, 두 번째 부관 참시 당한 날. 메모리얼 하면 보통 이제 이 사람 났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났다 죽었다 다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무덤은 저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교과서에 안실을 정도로 묻힌다고 그러던데 영국에서는. 자, 여기 아까 건빌은 키스 칼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건빌입니다. 건빌 학교 들고 있죠. 그 학교를 같이 도와서 세운 사람, 저 사람은 신부입니다. 주교.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쪽엔 누구일까요? 아, 이름을 모르겠네. 그럼 제일 처음에 학교를 세운 사람, 곤빌. 그 다음에 곤빌을 도와서 학교를 같이 세운 사람, 신부, 주교. 그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카이우스, 키즈. 그죠? 이렇게 세 사람이 여기에 학교 공헌자입니다. 자, 그럼 영광의 무슨 학교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학교예요? 곤빌 키즈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겸손의 문을 보셨죠? 겸손의 문. 겸손의 문을 통과하는 이 가정의 문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이거. 예, 여기에 무슨 문이 있냐면 덕의 문이 있어요. 덕의 문. 이 덕의 문을 통과해서 나오면 이게 영광의 문입니다. 반대쪽에 보면 써져 있어요. 라틴어로 오너리스라고. 예, 오너리스. 이거 영광의 문인데 그러면 영광의 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졸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 이제 졸업생들이 딱 나오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졸업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문을 안 나오고 이게 졸업장이거든요. 이게 이 건물이 바로 졸업장으로 바로 통과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광의 문으로 나와서 졸업장 받고 이제 진출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겸손으로 와가지고 덕을 세웠고 이제 영광으로 이런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문이 있다. 예, 이 뒤에 가면은 그 라틴어로 써져 있다. 그리고 위에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시계가 있죠. 해시계. 예, 이 해시계가 지금도 정확하게 맞는다고 합니다. 예, 저는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박사학위를 받은 곳입니다. 명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디가 와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세존스 칼리에서 체인 들고 있는 사람 토마스 클락슨도 수상, 여기에 수상한 이거 자기 수상작을 여기에서 낭독을 하고 런던으로 내려가다가 사제가 되려고 하다가 노예제도 폐지하는데 인권운동가로 삶을 전환했던 곳.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십사. 이것도 뭡니까? 무덤을 한번 볼텐데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로교의 아버지. 장로교 관련된 사람은 마틴 부처도 있고 존 녹스도 있고 또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하면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토마스 카트라이트. 예, 처음 듣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즘은 뭐 다 장로교의 아버지 토마스 카트라이트. 왜 그러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장로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느냐면은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이 캠브리지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여기에서 설교 담당자로 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어느 날 좋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성경적으로 교황제도는 틀렸고 장로제도가 맞다. 사도행전에 장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옷을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데 안 되잖아요. 왕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엘리자베스가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왕도 물러나라는 거 아니야. 감독을 없애야 된다면, 장로제도로 된다면 왕도 물러나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무려 한 20년에서 25년간 투쟁을 하다가 못 이기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흐르느냐. 그야말로 청교도.
이래서 이제 청교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청교도의 산실이 바로 캠브리지입니다. 예.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 다음에 토마스 구드윈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다음에 깁스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있고 또 하나면 윌리엄 퍼킨스라는 이름도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퍼킨스 일화 아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고. 그것도 독일에서 왔잖아요. 독일에서 어떻게 오느냐면은 아까 우리 존 피셔 보셨죠? 신학부 앞에서 사람 쫙 앞에 서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존 피셔가 데리고 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영국에 와가지고 1년 하고 조금 더 살았어요. 2년 채 못 살았어요. 죽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묻혔는데 나중에 메리가 부관 참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자베스가 그 뼈를 여기다가 묻어라. 엘자베스 어명해가지고 여기다 묻은 거예요. 부처는 2년 못 살았어요. 1년 하고 한 몇 개월 살았어요. 빨리 죽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큰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공회 교리서를, 기도서 교리서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아까 크랜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크랜머가 이제 헨리 명예에 가지고 교리서 기도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 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바로 마틴 부처가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공회는 캐톨릭에서 나왔지만은 폼은 캐톨릭 폼을 가지고 있지만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틴 부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스코틀랜드 쪽에서 온 장로교 목사님 불과 한 너댓 명밖에 안 됐는데 다 신공 거의 학자들, 성공의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러다. 어떻게 장로교 신조가 돼버렸어요? 영국 성공회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성공의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에 입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게 이해가 되죠, 그죠? 칼빈주의 교리 입각. 그렇죠. 마틴 부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기도서 교리서 이런 것은 칼빈주의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 신앙고백서도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본이 어딘지 아세요? 그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보셔야 돼요. 캠브리지에 있어요. 오리지널 원본 못 보셨죠? 그런 거 보시려면 다 시간이. 근데 저도 정확히 설교단이 정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측면이 있어요. 네. 또 칼빈의 설교단도 정면에 이렇게 양쪽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성경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 폭탄을 엘더급들이 여기 앉는다. 그렇죠. 예배 인도자들이나 그렇죠. 담당자들이. 그리고 강리산이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있잖아요. 청중들은 옆으로 듣고. 이놈들은 너네들만 혜택 받았더냐.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해야 그 사람이 서포트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해. 그러니까 학생들은 못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는 끝났어요. 그래 뒷문으로 살짝 들어와가지고 나가지고도 시학점으로 받아가지고 슬며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찰스가 어떻게 시학점 받아 알 수 있냐? 공개다 되잖아요. 지금은 없애버렸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딱 시험 치고 나면은 지금은 저기에 딱 성적 다 나와요.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누가 낙지하고 이런 거 다 공개됐어요. 기록관이. 예. 아니 졸업장이잖아요. 졸업장 옆에다가 학점을 다 공개했어요. 근데 2년 전에 아까 우리 아이상 유턴 그 방도 이제는 그냥 학생회장이 아니라 아무나 쓰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성적 공개하지 말자. 자, 이게 아까 1446년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채플입니다. 킹스 칼리지. 아까 트리니티 칼리지, 그 다음에 저쪽에 센존스 칼리지, 킹스 칼리지, 3대 칼리지라고 했죠. 그 3대 칼리지에서 채플인데, 이 채플은 유럽에서 3대 성당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채플은 한 100년 이상 걸려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스탠드 글라스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체퍼를 올리버 크로멜이 아지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 이거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파가지고 땅에다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가 복구하는 데만도 30년이 걸렸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잘 복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왕이 뭐 나이 들어가지고 아니고 창세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2월 24일 되면은 여기에서 미사가 있어요. 미사가 있으면은 설교를 누가 와서 하느냐면은 왕이 와서 해요. 왕이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 영국 국민들이 왕이 집전하는 미사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요. 전날부터 서요. 근데 이런 이제 일화가 있어요. 한 5년 전에 여기서 박사가 하는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와보니까 벌써 줄을 엄청 섰더래요. 얼마나 추워요. 12월 24일 되면 그때가 제일 추울 때거든요. 1월 중순까지가. 근데 그 추운 날에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갈 거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한번 봤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이제 들려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서 또 끊어져 버리더래요. 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해가지고 딱 돌아서는데 부르더래. 딱 돌아서는데 부르는데 딱 오라고 하더래요. 오라고 하는데 갔더니 초대받았던 상석에 앉을 사람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 그 가족이 초대돼 가지고 상석에 앉은 거기에 가가지고 그때 같이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보고 이러더래요. 목사님 성경에서도 너희들의 친구의 초청을 받으면 먼저 상석에 앉지 마라 하는 말씀 제가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 안 돼가지고 돌아서는데 불러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른 비고 안 오면 그냥 다른 사람 불러가 하든지 아는 사람 불러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에 남았던 그 사람은 그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다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우리는 창이 낮아가지고 예배당이 미닫이하고 바람 환풍시키잖아요. 여기는 환풍을 못 시켜요. 창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창은 빛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창을 높일수록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이 낮으면 전체 빛을 못 받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빛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렇게 다가와야 된다. 그래서 창을 높인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건축양식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영국 기독교 개혁을 이야기할 적에는 여기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여기. 예. 여기에 인이 하나 있었죠. 예. 화이트 호스 인이라는 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를 확장하면서 그 인을 뜯어버리고 여기다 이제 표지판 한번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리틀 저먼이라고 알려졌죠. 이 인이. 리틀 저먼이. 왜 리틀 저먼이라고 알려졌냐면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영국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모임을 가지느냐? 바로 여기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루터의 사상이 맞느냐? 고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스프레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리틀 저먼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있잖아요. 캠브리지 스칼라들이 디베이트를 했잖아요. 그죠? 뭐에 대해 가지고 마틴 루터의 일들, 업적에 대해서 또 서적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했죠. 그죠? 언제? early 16th century에서. 그러니까 루터가 1500년대에 산 사람이잖아요. 루터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95개정을 내건 횟수가 언제죠? 1517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것을 내거는 그쪽 시점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캠브리지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붙여졌어요? 버스플레이스라고 된 거예요. 뭐가요? 리포메이션.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 자, 됐죠, 그죠?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청교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 다음에 퍼킨스, 그 다음에 뭐 토마스 구드윈 이런 다양한 선구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왕에게 접근을 해요. 자, 엘리자베스 왕은 스코틀랜드에서 양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영국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사용을 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 신앙고백서를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을 부르짖던 신학자들이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가진 사상대로 영국 교회를 개혁합시다 하니까 엘리자베스가 NO. 그러면 감독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왕도 최고의 감독인데 이 자리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도 내 백성이고 캐톨릭도 내 백성이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획하자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새롭게 계획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청렴, 결백 이런 이제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사상을 계속 이렇게 파수를 하니까 반대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쟤네들만 깨끗하다고 해. 쟤네들만 깨끗하다고 해.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쟤네들이 퓨리탄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아시죠?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퓨리탄이란 말은 우리가 퓨리탄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누가 붙여준 말이에요? 반대쪽에서. 그죠? 쟤네들만 깨끗하다고 하네. 그래서 퓨리탄들 얼마나 좋은 대명사예요. 그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계 이름이 더 쿠퍼스 클락이라고 합니다. 쿠퍼스 클락. 이 학교가 쿠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입니다. 그래 쿠퍼스가 이 학교를 세우는데 공헌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오픈하기 전에 천을 가지고 가려 놓잖아요. 그죠? 그 천을 가지고 가려 놓은 것을 누가 딱 그 천을 벗겼어요? 여기를 보시면 누굽니까? 호킹. 스티븐 호킹이 천을 딱 벗겼어요.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시계를 보십시다. 이 시계가 돈으로 20억 들어서 만든 겁니다. 20억 들어서. 자, 이 시계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더 쿠퍼스 클락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계를 돌리고 있는 벌레 이름을 따서도 이야기를 부릅니다. 저 시계를 돌리는 벌레 이름이 뭐냐?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 그래서 오리지널 영어로는 크로노파지. 크로노는 시간이죠, 그죠? 파지는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먹는다,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크로노파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돌리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집어먹고 하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젊은 학생들에게 24시간 주어진 시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벌레가 잡아먹어버린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가 다 너 시간을 먹어버려. 너는 너가 사용한 시간만 남는 거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아끼라, 세월 아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시간 아끼라, 세월 아끼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시간을 아끼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 하나 있다.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그죠? 고운 것도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일부만 딱 갖다가 자기네들이 맞는 것만 갖다가 딱 갖다 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라틴어로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적어 놓았습니다. 예. 이런 것도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도전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시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만 내 시간이다 하는 것. 그런데 이게 한 4개월 전에 누군가가 망치를 가지고 유리를 깨버렸어요. 유리를 깨버려가지고 어느 날 와보니까 깨진 채로 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시계는 또 철수해 버렸더라고요. 깨진 대로. 그래 깨진 대로 한 3개월 있더니 이제 다시 보수해가지고 새롭게 또 이렇게 해놨어요. 예, 저는 깨진 것, 시계 없는 거, 다시 보수한 거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글 팝이라고 부릅니다. 이글. 이글이죠, 그죠? 이글인데 이글 팝입니다. 이게 유명한 것은 DNA 아시죠? DNA. 예. DNA를 이제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그 연구하는 학생이 차를 마시면서 나는 이런 연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왔다라고 항상 늘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제 DNA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축배를 들어야죠. 그래서 축배를 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 DNA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윗선 크릭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런던에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사람 윌킨슨은 사람인데 그래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윌킨슨은 먼저 죽어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이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릭과 왓슨만 이제 이 DNA를 알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아까 말씀드린 3코스가 있다고 했죠. 이제 돌아보는 것, 차 마시는 거.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한 잔 마셔야 됩니다. 유명한 여기에. 그런데 차를 못 마시고 배도 못 탔으니까 오늘은 3분의 1 하니까 낙제 점수 받아야 된다. 여기가 이제 아까 DNA 말씀드렸잖아요. DNA를 이제 발견하는 연구소입니다요. 캐빈디시 연구소라고 1774년부터 1974년까지 100년 동안 여기 있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드 이제 캐빈디시, 그 다음에 뉴 캐빈디시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드 캐빈디시의 소장이 누구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라인 있죠, 그죠? 저 사람이 여기 연구소장이 됩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연구소를 만들면서 소장을 누구로 모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점 찍은 사람이 여러분들 글라스고 다녀오셨죠, 그죠? 예, 글라스고 리빙스턴 다녀오셨잖아요. 그 글라스고 대학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제 연력학 뭐 이런 것 아주 연구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모셔오는 것을 첫 번째로 꽂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헬름 홀츠라고 이 사람도 이제 연력학 절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 번째로 꽂았는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구를 꽂았냐니까 여기에서 일단 교수로서 재직 중인 스코틀랜드 출신인 저 맥스웰을 꼽았어요. 그런데 맥스웰은 세 번째 타자예요. 세 번째. 예, 거기 밀려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온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이 안 간다 이랬어요. 두 번째 사람도 안 간다 이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밀려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얻은 거죠. 그럼 이것을 보면서 뭐 좀 뒤로 밀려 있어도 찬스는 온다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유명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노벨상을 건지는 이런 일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시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소장으로 딱 낙점 찍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를 경영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스치는 성경 구절 하나, 시편 111편 2절 말씀 외우는 분 없죠? 그래서 제가 대독을 해드려야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이것은 이제 개역 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구소를 만드는 것하고 취지가 같아요. 그죠? 같이 가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렵니다. 그 일은 왜 그렇게 하셨고 일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을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연구하는 도다가 아니가 기리는 도다 이랬어요. 기리는 도다.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연구 스타디죠. 기리는 거 아니에요. 리멤버가 아닙니다. 예. 스타디입니다. 스타디. 자, 그런데 바로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에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게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1편 2절 말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신 이를 즐거워하는 데는 다 연구합니다. 그러면 뉴 카빈디시에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을까요? 영어로 되어 있을까요? 영어로. 그래서 좀 더 읽기 쉬워요. 자, 오늘은 여기 존 하버드 그 하나는 내가 설명을 하고 못 가지만 하버드가 여기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죠? 아니에요. 안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가 세웠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 가짜예요.
예. 그 이제 하버드 대학 가보셨나요? 혹시 안에 가면 동상이 있잖아요. 그 하버드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얼굴 하버드 얼굴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버드는 진실이 교훈이에요. 교훈은 진실인데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얼굴도 하버드 얼굴 아니고 설립연대 하버드가 설립연대 안 세웠어요. 설립자 하버드가 안 세웠어요.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보조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하버드가 미국 건너가가지고 한 1년 살다가 죽어요. 하버드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감지한 하버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과 돈을 학교에 기증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프린스턴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내가 책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이거 학교에 기증하겠습니까? 하니까 시큰둥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하버드가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가지고 시가 설립한 학교가 있는 뉴칼리지를 찾아갔대요. 뉴칼리지. 뉴칼리지는 2년 전에 세워진 학교예요. 필요한 거 많겠죠?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돈 준다, 책 준다 하니까 very 웰컴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버드가 기쁜 마음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뉴칼리지 이름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설립 연도는 2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설립자도 하버드가 아니잖아요. 시가 세운 뉴칼리지였어요. 얼굴도 하버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버드 얼굴을 아니게 세웠을까? 하버드 얼굴을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임마누엘 칼리지 가보면 거기 하버드가 있거든요. 그 하버드 얼굴은 밀턴의 얼굴로 해놨어요. 모르니까. 하버드 얼굴을 모르니까. 영국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도 하버드 얼굴을 못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하버드 얼굴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버드 얼굴은. 그래서 3대 거짓말이 하버드 대학에 있다.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 2가지 심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다빈치 코드가 나올만 하죠? 예. 여성상이잖아요. 그 예수님 늘 그냥 옆에 기대가지고 먹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쁨 많이 받았잖아요. 곱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독배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죠? 저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독배를 마셨는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발치에 보면은 새가 하나 있어요. 그죠? 저 발치에 새가 무슨 새예요?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예. 왕의 복음, 그 다음에 종의 복음, 소의 복음, 또 독수리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독수리 복음, 요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있으면 반드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왕관이 하나 있고 넓적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뭐냐 하니까 아까 마가리 비포 헨리 7세의 어머니의 문장이에요. 저 문장을 딱 보면 저거 누구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헨리 7세의 어머니가 세운 학교구나 하는 것을 딱 이렇게 헨리 7세의 어머니가 없어도 저 문장만 보면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와플 같은 게 있죠. 왼쪽은 장미죠. 그래서 오른쪽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이고 왼쪽은 영국, 아까 흑장미, 백장미 저 2개가 딱 합쳐졌잖아요. 그죠? 자, 아까 흑장미, 백장미, 장미장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미장미를 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흑장미, 백장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플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프랑스 일부분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와플과 장미가 있습니다.